자, 이제 시험지 풀이 한번 해봅시다. 거의 대부분을 다 풀긴 할 건데 너무 쉬운 거는 패스를 할 테니까 혹시 질문이 생기면 따로 가지고 와서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NaCl을 지금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네요. 그죠? 자, 가 과정에서는 가열을 해서 용융액을 만들었고요. 나 과정에서는 물에 넣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기억에서 얘는 전기전도성을 물어본 거네. 지금 요건 NaCl은 이온 결합이니까 전기전도성이 나왔으니까 뭐 고액기 다 한번 살펴보죠 뭐. 자, 처음에 고체, 액체, 수용액, 전기전도? 안 되고요. 되고요. 그래서 가랑 나 모두 전류가 흐르죠. 니은에 가를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원소가 생성이 된다. 자, 여기서 니은에 자, 원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원소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호돈소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호돈소는 Na, 그 다음에 뭐 Cl2,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뭐 화합물 또는 분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원소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따라서 지금 가를 전기분해했을 때, 지금 NaCl을 전기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각각 뭐가 나와요? 얘는 Na 플러스가 전자를 만나서 Na가 됐었고, Cl 마이너스가 뭐가 돼요? Cl2가 돼요. 너 두 개, 전자 두 개. 둘 다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모두 원소가 생성이 되네요. 플러스극에서 어떤 원소? 염소 기체가 생성이 돼요. 자, 디귿으로 가면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 나로 되는 과정에는 NaCl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 이동하나요? 이미 여기 NaCl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요 두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 있는 것이니까 얘를 가열을 했다고 해서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요. 물에 넣었다고 해서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요. 얘를 전기분해해야 요 과정을 거쳐야 그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디귿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가를 전기분해하여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마이너스 극 요거네요. 자, 여기서 나트륨이니까 요거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 나온 김에 이제 한참 중학생들 배우고 있는 거, 고1 때 1학기 때 배웠던 거. 알칼리 금속 첫 번째 특징,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나 이거 하고로모 분필이 너무 불편해. 자, 두 번째, 물에 들어가서 염기성을 띄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광택을 띠게 되는데 이 광택은 누구 때문에? 전자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당히 무른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무르냐면 커터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자, 기억에 광택을 내면 연성과 전성이 좋다. 너 금속이잖아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당연히 연성과 전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한 종류의 원소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의 형태이다. 요거 금속인데 분자 아니죠. 디귿 강한 배이 결합에 의해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일단 베이결합을 하지도 않았고요. 베이결합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옆에 있는 붕소의 빈자리에다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 요것을 배위결합이라 그래요. 배위결합. 그래서 요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 너무 많이 했던 건데 A가 당연히 플러스 극, B가 당연히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나와요? 산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엔 수소가 나오는데 산소가 1개, 수소가 2개 나오죠. 따라서 1대 2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질량비를 물어봤어요. 또 질량비. 우리 원자량 1단원에서 배우지 않았나? 일단원에서 배웠던 원자량을 좀 활용을 해보면 분자수는 몇 대면? 1대 2 이렇게 되고요. 분자량을 구해야 돼요. 분자량은 요 수소가 2가 되고요. 산소가 얼마? 16짜리 2개니까 3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개 곱해주면 자, 분자수에 분자량을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 맞아요? 따라서 곱해 따라서 8대 1의 비율을 가져요. 3번 또는 4번인데 A극이 플러스 극이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에 그림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요것도 단고의 문제죠. 에너지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결합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요 지점을 지금 C라고 했고요. 요 가운데 지점을 B라고 했고요. 여기 뭐 이상한데 여기 A라고 했어요.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A에서 B로 가까워질 때 반발력은 증가하고 인력은 감소한다. 자, 여기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인력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반발력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A에서 B로 가요. 지금 A에서 B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발력은 커지고요. 인력은 지금 작아져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화학에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방향이에요. 방향. 얘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발력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고 마이너스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력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진다가 아니고 오히려 인력은 커지는 거,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지는데 자, 요 지점, 자, 딱 B가 되는 요 지점까지는 여전히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상황. 맞아요? 자, 근데 딱 B를 지나치는 순간 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반발력이 이때부터는 더 우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딱 요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B의 오른쪽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고요. 자, B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해요. 자, 따라서 요런 거리에 있다면 분자는 또는 원자는 가까워질 것이고 요 정도 거리에 있으면 얘는 다시 멀어져요. 요런 성질을 가져요. 니은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E보다 더 크다. NaCl과 KCl을 비교를 하네요.
너무 쉬운데. 당연히 K가 NA보다 크니까 당연히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더 커요. 그러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되냐면, 자, 결합거리는 더 길어지고요. 결합거리 길어져요. 얘가 더 길어요, 결합거리. 그러면 에너지는 너가 더 커야지.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하면서 결합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이동했어요? 얘가 여기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북상했어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은 2분의 B다. B가 어딨지? B가 어딨지? 아, 지금 여기 요 괄호 쳐놓은 이걸 B라고 하는 건가 보네요. 자, 근데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할 때 누가 더 크니 이거? 당연히 Cl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아요? 얘는 등전자 이온이 됐을 때 Na는 어떤 이온? 네온처럼 바뀌는 거고, 염소는 아르곤처럼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염소가 나트륨보다는 더 커요. 맞아요? 이것도 같은 원자 3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고. Cl이 나트륨보다 더 작은데요. 얘기 안 할래요. 어쨌든 얘 둘의 반지름은 염소가 나트륨보다 더 크니까 지금 요 B라는 값은 너와 너의 결합 길이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을 때 요 사이의 거리를 지금 B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2분의 B라고 하면 너를 딱딱 반으로 가르는 건데 얘가 더 크다니까? 그치? 따라서 Na 플러스의 반지름, 너의 반지름 RNA 플러스는 2분의 B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엄마, 아, 너 분필을 몇 개를 깨는 거야? 자, 그러면 4번 됐고요. 자, 5번은 녹는 점 비교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화합물 MgO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MgO에서 아까 그렸던 거니까 그래프는 다시 안 그릴래요. 기억, 방금 했던 내용이죠. 자, MgO 누가 더 커요? 둘 다 이온이 됐을 때, 오랜만에 등전자 이온 한번 써볼까?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이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 작아져요. 왜 작아져요?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더 커지니까 이게 작아져야지. 그죠? 2단원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따라서 마그네슘이 산소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얘네들의 결합 길이가 R0라고 했을 때 누구 물어봤어? 마그네슘은 너의 반지름은 당연히 2분의 R0보다 작게 돼요. 됐죠? 자, CaO의 이온 사이의 거리는 R0보다 당연히 길어야지. 칼슘은 마그네슘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주기가 하나가 더 큰데 당연히 R0보다 커야죠.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과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요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결합 길이에 따른 결합 에너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더 짧으니까 너의 녹는 점이 더 높아요. 디귿 맞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내용 읽어보면 쉬운 내용이니까 6, 7, 8은 패스할게요. 8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혹시 8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보기가 있으면 따로 카톡을 하든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9번에서 디귿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9번. 자,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의인데,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436kJ/몰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결합 에너지가 436, 마이너스 436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결합 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내가 요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저 분자한테 주입을 하면 요 결합이 댕강 끊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주입을 했을 때 더 이상 얘가 0이 됐다는 건 두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결합이 끊어지겠죠.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디귿은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1번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패스.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12번. 그림은 1, 2주기 원소 A에서 C로 이루어진 이온 가와 분자 나의 루이스 전자잠식을 나타낸 것이다. 루이스 전자잠식이 나왔고요. 1, 2주기 원소래요. 자, 가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 보자마자 너는 수산화이온이야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거 보자마자 너무 자주 나오는 애인데 당연히 떠올라야죠.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똑같이 B가 들어있고요. 이번에는 C인가? C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뭐예요? HF. 너는 HF야. 이렇게 돼요. 선생님 혹시 CL 아니에요? 제발 문제 좀 읽어요. 그림은 1, 2주기 원소라고 했어요. 1, 2주기. 옥텟을 만족하면서 공유 전자쌍이 하나인 거는 플로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는 다 구했으니까 A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A 누구였어요? A는 산소, C는 플로린. 같은 주기, 2주기의 원소고요. 자, B, C의 비공유 전자쌍 수는 3개이다. 나와 있잖아. 하나, 둘, 3개.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죠. 디귿. 1몰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1몰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는 같나요? 당연히 같죠. 뭘 보면 돼요? 전자의 개수 세주면 돼요. 전자의 개수. 맞아요? 자, 산소는 원래 플로린보다 전자가 하나 적으네요. 하나. 근데 거기다가 전자 하나 집어넣었네요. 이 전자 어디서 온 거야? 밖에서부터 받은 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너가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거 맞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실험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한 번쯤 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자, 13번에 다음은 물질 A에서 C의 전기준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전기준도성 문제? 이거 한 문제는 꼭 나오겠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한 번 더 강조하는 건데, 요런 모양의 마이너스가 뜬 걸 보면 수산화이온 이거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었다면 이제 몇 번을 봤을 만한 그런 애들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다음은 물질 A에서 C의 전기전도성인데, 고체 A에 스테인리스 강 전극을 대고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를 관찰한대요. 고체 A를 증류수에 넣어 충분히 저어주고요. 자, 가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이고, 나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다는
라의 수형에게 같은 얘기죠. 라의 고체 B와 C도 가나다 과정을 반복한대요. 그럼 이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는 거네요. 고체 상태일 때, 수용의 상태일 때. 자, 13번에 표만 한번 적어볼게요. 가나다에서 자, A, B, C. 불이 안 켜지고요. 녹고요. 켜지고요. 불이 안 켜지고요. 녹고요. 안 켜지고요. 불이 켜지고요. 안 녹아요. 자, 일단 물에 안 녹는 거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속이죠, 금속. 자, C는 금속. 여기다 적을까? 자, 그 다음에 항상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 얘는 공유결합 물질. 너가 이온결합 물질인데, 선생님, 아까 공유결합 물에 안 녹는다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물에 안 녹아요. 근데 분자의 극성에서 용해도는 극성 용매가 있고 무극성 용매가 있을 텐데,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 그 다음에 무극성 용매는 당연히 무극성 용질이 잘 녹아요. 자, 극성 용매는 대표적으로 물이 있고요. 뭐 이건 너무 많아서 따로 더 언급은 안 할게요. 자, 무극성 용매가 사이클로헥센, 사이클로헥세인 또는 헥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야마탄소 CCl4 요런 거. 사이클로헥세인은 뭐 혹시 화학식으로 나온다면 C6H6 또는 C6H12. 내가 요거 두 개를 굳이 구별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탄화수소는 전부 다 무극성이에요. 지방, 기름 이런 애들 다 무극성 용매라고요. 기름은 무극성 용매죠.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아이오딘이랑, 기출문제인데 아이오딘이랑 염화구리를 넣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 진짜 노파심에 사는 얘기인데, 얘네들 색깔 다 알고 있어요? 너 무극성이죠? I2니까 애초에 결합 자체가 무극성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I2는 여기 녹았을 거고 CuCl2는 극성 용매, 물에 녹았을 텐데, 너는 물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 결합이니까 Cu2+와 Cl- 이렇게 이온화가 됐을 거고요. 얘는 그대로 물에 들어가서, 다시 사이클로헥세인 또는 사야마탄소에 들어가서 그대로 분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노파심인데 요거 파란색인 거, 이거 좀 제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 Br2 젓갈색이에요. 사실 요거 1학년 때 다 했었을 텐데. 다망색 또는 황색, 다망색, 얘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색깔놀이 할 수 있는 거, 구리이온, 그 다음에 흑자색, 젓갈색, 다망색, 이렇게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BC가 각각 누군지 찾았죠.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는 녹는, 그럼 어떤 애요? 극성 용질이었겠네요. 극성 용질. B는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된다. 아니, 이온화가 됐으면 전기가 통했어야 되는데 불이 안 켜졌대요. 그럼 이온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니은 A는 고체 상태에서 이온이 존재한다. A. 이온 결합이요.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두 가지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온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녹는 점은 A가 B보다 크다. 아, 이거 공유결합이고 이온인데 A가 당연히 훨씬 커야지. A가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당연히 A가 큽니다. 액체 상태에서 C에 전극을 넣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 금속 결합인데 불이 켜져야지.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서 14번은 요런 자료도 나올 수 있다. 옛날엔 교육과정에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빠졌어요. 결합의 이온성은 아까 우리 전기음성도 했었죠. 전기음성도에서 전기음성도가 많이 차이 나면 우리 왜 그런 거 안 했나? 금속은 대부분 내가 2.0보다가 작다고 러프하게 잡으라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 NaCl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 0.9 정도 되거든요. 0.9. 얘 3.0 정도 돼요. 얼마 차이 나요? 2.1 차이 나잖아요. 차이가 심하단 말이야. 이러면 결합의 이온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를 아예 뺏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NaCl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NaCl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2.1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이온성이 50%를 넘죠. 그쵸? 그래서 결합의 이온성이 50%를 넘는 애들을 보고 우리 이온결합이라고 하고요. 50% 미만의 HI, IBR, ICl, HCl, HBr 이런 애들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1에서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서 다에서 부분전화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XO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OZ2네. 자, 13번이에요. 15번이에요. 가에서 X, O, Y, 비공유 전압상을 안 줬네요. 나에서는 Z, O, Z. 너가 델타 플러스야. Y, Z. 이번에 너가 또 델타 마이너스네. 자, 요걸 보고 지금 산소에 결합해 있는 얘네들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자, 일단 후보군부터 먼저 추려요. 수소 가능하고요. Cl 가능하고요. F 가능해요. 1에서 3주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잘 봐요. 이거 델타 플러스예요. 산소한테 졌죠. 산소한테 지면서 단일 결합할 수 있는 거. 그럼 너의 후보군은 자, 수소 가능하고요. 수소 가능하고 염소 가능해요. 플로리는 불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가 수소와 염소가 됐어요. 근데 공유 결합을 하면서 단일 결합이래요. 그러면 얘가 너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아야 돼요. 너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델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너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면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플로린은 불가능하잖아요. 플로린.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Cl 마이너스 얘가 HCl 이렇게 바뀌면 돼요. 자, 돌아가서 그러면 얘가 X가 누구겠어요? 단일 결합하는 거? 제가 F겠죠. 자, 이렇게 후보군을 먼저 추리고 하나씩 이렇게 추려 나가다 보면 답이 있어요. 짬이 쌓이면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보이는데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렇게 풀어요. 미안해요. 자, 그럼 15번은 얘네들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테니까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결합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16번.
자, 그림은 분자 가에서 라의 결합각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이렇게 후보군이 나오네요. BF3 그 다음에 CF4 그 다음에 NF3 그 다음에 OF2. 너무 답 찾는데 집중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죠? 결합각 한번 써봅시다. 120도 이거 109.5도 너는 107도 너는 104.5도. 제발 결합각 좀 외워요. 제발. 자, 그래서 결합각이 제일 큰 거 요거 BF3가 너가 나네요. 너가 나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큰 거 109.5도 얘가 너가 라예요. 그 다음에 가랑 다는 가랑 다가 이게 구분이 되나? 내가 노안이라서 그런가? 약간 가가 조금 더 커 보이네요. 얘가 가, 얘가 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무극성 분자. 완전 대칭을 이뤄야 되죠. 대칭. 얘 무극성이고요. 얘 무극성이에요. 둘은 극성이죠. 무극성 분자는 두 가지 맞고요. 니은. 나의 구성 원자는 모두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 BF3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그려보고 갑시다. 아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생겼죠. BF3. 동일 평면에 존재하고요. 공유분의 비공유. 자주 나오죠. 자, 라는 라 이거 공유전자쌍 4개예요.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는 플로린에 비공유전자쌍 3개 들어있어요. 3개.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12, 3, 4, 12 구분할 줄 알죠? 3개. 자, 라는 3개고요. 가로 가봤더니 공유 몇 개? 공유 3개분의. 자, F는 하나당 3개. 그러니까 3, 3은 9. 에다가 질소의 1개니까 10개. 누가 더 크죠? 가가 더 크네요. 디귿은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7번은 넘어갈게요. 혹시 요거 17번 좀 헷갈린다고 하면 나중에 물어보러 와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요 18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19번 볼게요. 19번. 또 쉽다고 해서 또 상처받나? 아니요. 나중에 질문하러 와요. 19번. 표는 4원자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다에서 수소를 제외한 원자는 2주기이며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자, 2주기이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 요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후보군 원자, 탄소, 질소, 그다음에 산소, 플로린 이렇게 4가지가 될 수 있고요.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한다. 그 다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수소 원자 수가 2개래요. 오호. 그러면 CH4, NH3, FH, HF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후보군은 자, 후보군 추려볼게요. C2H2 바로 나오죠. N2H2 되고요. 그 다음에 O2H2O2 그 다음에 H2O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랬더니 원소의 가지수가 다 2가지 다 2가지죠. 비공유 전자쌍 수가 나왔는데 자, 비공유 전자쌍 수 0개 C2H2가 0개죠. 너가 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개짜리 비공유가 2개짜리 요게 2개짜리네요. 나가 되고요. 비공유 4개짜리 요게 다가 되겠네요. 산소에 하나씩 2개씩 해서 2개 4개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비공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괜찮죠?
아, 혹시 N2H2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아, 나 진짜 혼자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요. 가는 무극성 문제이다. 너 직선형이잖아요, 직선형. C 하나 둘 세 개, 여기 수소 직선이니까 무극성 맞아요. 자, 나의 모든 구성 원자는 일직선에 위치한다. 아니에요. 여기 비공유 있잖아요. 거의 뭐 120도쯤 되겠죠. 물론 120도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긴장하고 한번 끊었다 갈까요? 여기부터 어려우니까 20, 21, 22, 23, 24, 25 요거 틀렸으면 풀이를 듣기 전에 한번 꼭 체크해보고 나는 어떻게 풀었을까?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풀까? 요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봐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빨리 푸는 게 중요한 단원이고요. 수능 가서도 꼭 30초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단원이니까 요 유형들이 꼭 내가 푸는 걸 보면서 아,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풀면 조금 더 빠르구나 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